안녕하십니까, 이해광입니다. 오늘이 11월 19일이고요.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 실시되었으니까 벌써 한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기간 중에 한 2주 동안에 미국 주류의 언론을 보도를 보니까 대선 기간 중 주류 언론의 왜곡 편향 보도에 대한 반성은 거의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류 언론은 유권자들이 왜 트럼프를 지지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저 이런 현실이 그냥 억울할 뿐이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인선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는 게 아주 일색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언론은 지난 대선 보도에서 왜 부정확했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 반성이 현재 전무하다고 보면은 그게 현재의 주류 언론의 현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출범할 텐데 이 행정부의 과제가 뭐고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언론이 어떤 분야에 협조해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의 건설적인 비판, 분석, 제안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선에서 트럼프의 압승으로 주류 언론들은 유권자에 의해서 그동안 편향된 왜곡 보도가 아주 엄정하게 심판을 받았는데 이 반성은커녕 앞으로 트럼프 발목을 잡기 위해서 더욱 전의를 불태우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류 언론의 속성을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언론은 흔히 말하듯이 그 사이의 공기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도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존재하는 활동하는 기간 내내 세상은 계속 시끄러울 것 같다. 그런 좋지 않은 전망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선거에 패배하고 그러니까 완패를 하고 혼란상을 보이고 있죠. 오락가락하고 오바마는 충격을 받았는지 선거 결과에 대한 자신의 평론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입김이 더 이상 미국 유권자, 특히 흑인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건전한 비판 능력을 무디게 만든 PC라고 그러죠. Political Correctness의 실체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그 실체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이제 완패한 그런 분위기에서 트럼프가 파격적인 인사로 미국 정부를 불지르고 있다. 그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표현을 하고 추천 인사안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 잔뜩 벼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비준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상원에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민주당이 이제 열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주류 언론이 민주당을 대신해서 공화당을 공격하고 싸우는 형국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싸우는 모습의 첫 번째 패턴은 주류 언론은 대선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해리스가 패배했는지, 유권자들은 왜 트럼프를 적극 지지했는지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토론 보도가 거의 부재하다시피 합니다. 그저 트럼프 지지 유권자를 조롱하는 정치쇼로 자위를 하고 있고 할리우드 스타를 총동원한 것에 대한 한계, 미국 유권자의 저력과 판단력에 대한 평가는 거의 찾기 어려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이제 주류 언론이 그 공화당을 상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두 번째로는 트럼프 행정부 인선에 대해서 흠집내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 인선에 근거 없는 익명의 비판, 비난을 증폭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 일례로 명확한 일례로 일론 머스크의 부상으로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부각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털시 게버트 전 하원 의원, 민주당 소속인데 공화당으로 왔죠. 이 사람이 여성인데 내셔널 인텔리전스, 우리나라 치면 국정원 원장 정도 되죠. 후보로 이제 그 트럼프에서 낙점을 받았는데 털시 게버트가 과거에 러시아 시리아 사람들 만났다는 이유로 그 국가 정보에 대해서 이 사람 책임있는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좀 주장을 비난을 하고 있고요. 핏 헤그세트 전 이미 이제 최근까지 팍스뉴스의 진행자였죠. 근데 무경험의 인사를 기용했다. 매우 위험하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이 사람이 좀 몸에 좀 문신이 있습니다. 뭐 10,000원 문신도 있고 저도 그걸 봤는데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언론도 이걸 크게 뭐 일부 언론은 보도를 한 거를 저도 이제 읽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문신이 아니라 정신이 중요한 거고 문신으로 말하면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도 문신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팔뚝으로부터 그냥 문신이 없는 몸 부분이 더 적을 정도로 하는데 축구 선수는 문신이 아니라 실력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문신을 비난하는 것은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핏 헤그세트가 기소 안 된 여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기소가 안 됐다는 사실을 존중해야지 무책임한 추측으로 의혹을 부풀려가지고 그 망신주기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스타일을 구기게 만들려는 그런 모습은 과연 책임 있는 언론이 할 것인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판은 트럼프 2기의 행정부 인선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비행기 이동 중에서 사람을 즉흥적으로 인선을 했다 그런 식인데요. 이게 보니까 인선이 늦어도 문제, 빨라도 문제인 상황이라서 어떤 뭐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도 탓, 저래도 탓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대조적인 게 4년 전에 바이든이 이겨서 출범했을 때 조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주류 언론이 이런 문제를 전혀 제기를 안 했습니다.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뭐 최선의 인선이다. 미국을 끌고 간 환상적인 드림팀이다. 그런 식으로 아주 찬사를 보냈는데 지금의 주류 언론이 트럼프 인선의 행정부 인선에 대해서 하는 것과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측은 이에 대해서 이런 비판은 아까 언뜻 제가 말한 듯이 익명성에 입각해서 근거 없는 보도라고 평가가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측은 계속 이제 활기 있게 캐비넷 멤버를 이제 충원하고 있는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2세가 이제 Health and Human Service HHS의 수장으로 임명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활발하게 인선을 하는데 존 튠 공화당 상원 대표죠. 이제 다수당이 됐죠. 이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순조롭게 이 인사청문회가 인준이 이루어져서 트럼프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3대 뉴스 케이블 채널이 있습니다. 현재 팍스가 1위고 CNN과 MSNBC가 2, 3위를 엎치락뒤쳐하는데 원래는 CNN이 가장 인기였습니다. CNN이 1980년대 최초로 시작해서 90년대를 지나고 2000년 초까지는 아주 독보적인 1위를 좀 한 걸로 나타나는데요.
근데 팍스뉴스가 2002년부터 이제 역전을 했는데 이런 그 CNN 인기의 퇴조는 CNN 보도 성향에 대한 대중의 평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언론의 비판 기능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언론의 비판의 자유를 통해서 건전한 찬반 토론으로 거기서 나타나는 건강한 토론,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거는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현재 주류 언론들의 역할이 공화민주 양당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주류 언론은 무조건 지지하고 찬성하고 띄워주고 공화당은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것은 책임 있는 민주 언론이 아닌 게 아닌가. 민주 언론 책임 있다면 이렇게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미국 주류 언론이 변했는가를 보면은 이제 미국이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다민족 다인종 이민 국가로서 미국 그간의 미국의 국민적인 그 구성이 변화가 되고 애국심이 부족한 그런 요인도 있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오바마 8년 집권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 내부의 그 구성원의 변질, 가치관의 변질이 인위적으로 가속화된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거를 지금 계속 미국의 그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성조기를 불태울 경우 이제 앞으로는 즉시 추방이 되고 학생 비자든 뭐든 불문을 하고 미국의 위신에 해치는 경우로 돼가지고 성조기를 불태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로 봤을 때 광화문 앞에서 누가 태극기를 불태운다면 우리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국가 모독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거를 그동안 방임하고 방조를 해왔습니다. 또 해리스는 나아가서 12월 25일 전 세계적인 크리스마스를 없애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을 한다는 사람이 미국을 이끈다. 이거는 진짜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류 언론은 이런 급진적인 사고를 가진 해리스 바이든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게 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럼 왜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를 벌써부터 이렇게 비난하는가? 내년 1월 20일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을 하는데 그 이전부터 벌써 이제 견제를 하고 비난을 시작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역할에 대한 기대에 벌써부터 긴 빼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일반 유권자 국민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4년 후의 선거에서 트럼프가 물러나고 이제 공화당이 누가 나오겠죠. 공화당이 패배하고 민주당이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지금부터 조성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국 언론의 행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선 전에 한국 언론은 미국 주류 언론을 따라서 그냥 보도를 했죠. 트럼프를 비난하고 해리스를 미화하는 미국 주류 언론들을 그리고 또 막하의 여론조사 그런 걸 그대로 보도를 했는데 대선 후에도 여전히 한국 언론은 미국 주류 언론들을 이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류 언론의 그 내용을 모방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비중이 높아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 주류 언론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데 한국 언론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트럼프 캠프 내에서 인사 문제 충돌로 상당히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과도하게 자극적으로 한국 언론들은 편집 보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 기사를 접하는 한국 독자 여러분들은 아직 공식 출범도 하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가 엉망이고 벌써부터 앞으로 기대할 것이 없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우려를 갖게끔 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한국 독자를 무시하고 오도하는 그런 잘못된 기사 보도 행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지만 앞으로도 미국 내에서 언론과 관련해서 언론 분위기가 상당히 갈등적인 요소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주류 언론의 정치 편향화, 당파성, 민주당 지지하는 사당화의 언론 보도가 계속 왜곡되고 계속 진장되게 보도를 이제 지속하면서 소란스러운 행태가 계속 이제 이어질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 유권자나 독자 여러분들이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올바른 비판력으로서 이거를 견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동 정세를 잠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그 즈음에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새로운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가 언급하기를 최근 11월 12일경에 언급하기를,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정전은 약간 추진이 이제 진정되고 있는데 전쟁은 그래도 산발적으로 이제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한테 바라건대 시리아 내 헤즈볼라에게 러시아가 해오던 무장 지원을 중단해서 이 정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깊숙이 이제 개입을, 그동안 중동 전쟁에 이제 개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도 이제 트럼프를 의식해서 이란 측은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강조하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란의 원유 수출을 통제하고 원유 수익이 를 막대하게 챙기는 걸 이제 철저하게 제약할 방침인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 바이든 정부 하에서 이란은 원유 수출 증가로 상당히 재정적인 여유를 누려왔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는 꽤 여유가 이제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지면서 국가 운영이 쉽지 않을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헤즈볼라, 하마스 지원도 한계에 직면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입김이 좀 자신 있게 주도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란, 기타 이제 러시아 약간 이제 수세적으로 좀 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뭐 여기서 이제 끝날 간단한 나라는 아니죠. 이걸 한 번 기회로 삼아가지고 지난 18일경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레바논 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수백 회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헤즈볼라 대변인이 사망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항전 의제, 보복을 다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집권으로 인해가지고 이란이 긴장하고 하마스, 헤즈볼라도 정전에 좀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습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못하고, 그래서 과거에 지금까지 보였던 강성 태도가 누그러진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볼 때 벌써부터 중동 지역이 트럼프 하에 미국의 영향력에
아예 존재하면서 점차 전쟁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되었다면 아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트럼프가 이제 선거를 앞서간 뒤에도 미국의 주류 언론들의 아주 그 변함없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미국 재건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지를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